60대 이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비타민 D의 5가지 치명적 영향.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뼈만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54%나 높아지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각종 질병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심지어 근육이 빠지는 속도까지 2배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저는 42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지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비타민 D 수치를 잘 관리하신다는 거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진료실에서 만난 이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78세이신데 혼자서 시장도 다니시고 동네 친구분들과 수영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건강하고 활기차신 거죠. 제가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햇볕 쬐는 거 빼먹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비타민 D가 몸에 충분해야 이 할머니처럼 노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시간에는 여러분께 비타민 D와 관련된 정말 중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이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고 확실하게 보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오늘은 60대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치명적 영향과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 할머니처럼 10년 더 젊게 10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햇볕만 가끔 쬐면 비타민 D는 충분하다. 비타민 D는 뼈에만 좋다. 나이 들면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하는 생각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위험한 오해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바로 이거예요. 특히 70대 어르신들이 선생님 저는 산책도 하고 햇볕도 쬐는데 왜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 만들어지는 능력이 떨어져서 더 신경 써야 해요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젊을 때는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잘 만들어내는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콩팥 기능도 떨어져서 같은 시간 햇볕을 쬐어도 비타민 D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이 산책을 해도 젊을 때만큼 효과가 안 난다는 얘기죠.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2세이신데 계속 기력이 없으시고 감기에 너무 자주 걸려서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한번 오시라고 해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D 수치가 8이더라고요. 정상이 3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식단을 물어봤더니 저는 매일 30분씩 산책하는데 왜 이렇게 나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나이가 드시니까 햇볕만으론 부족해요.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면서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도 자주 드세요라고 얘기했어요. 한 4개월 후쯤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비타민 D 수치가 32까지 올라왔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요즘 기력도 훨씬 좋아지고 감기도 잘 안 걸린다고 하시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타민 D의 힘이에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해요. 뼈는 물론이고 면역세포, 근육,
뇌, 심지어 심장까지도 비타민 D가 필요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타민 D 부족이 심각해지고 또 그 영향도 더 치명적이 돼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기름을 더 많이 먹고 관리도 더 자주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젊을 때보다 어르신들은 더 많은 비타민 D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타민 D 보충을 무조건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하라는 거예요. 햇볕 쬐기, 음식, 보충제를 적절히 조합해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치명적 영향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 급증이에요. 여러분, 골다공증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왜 무서운지 알려드릴게요. 골다공증이 뭐냐면 우리 뼈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송송 뚫리면서 약해지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뼈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골절이 일어나면 회복이 어렵고 그 다음 골절까지 연결되는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돼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최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시에 75세이셨는데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그전까지는 혼자서 뭐든 다 하시던 분이었는데 수술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몇 달간 누워 계시다 보니까 근육도 빠지고 우울증도 오시고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셨거든요. 이게 바로 골절의 무서운 점이에요. 한번 부러지면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첫 번째 골절 후에 두 번째 골절이 일어날 확률이 5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바로 비타민 D예요.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뼈에 흡수가 안 돼요.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을 흡수시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거든요. 평소 식사하실 때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 이런 것들을 꼭 드셔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와 칼슘을 함께 드셔야 해요. 둘 중 하나만으론 안 돼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가 안 되고 반대로 비타민 D만 드셔도 칼슘이 부족하면 효과가 없어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70세 이후에는 하루에 비타민 D 800단위는 꼭 드세요라는 거예요. 음식으로만은 한계가 있으니까 보충제도 고려해 보시라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말이에요. 70세 이후에 비타민 D를 충분히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골절 위험이 20% 이상 낮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골밀도도 더 좋게 유지된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넘어져도 별일 없었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비타민 D를 챙겨 드시면 6개월 후에는 분명히 뼈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겨울철이 중요해요. 햇볕이 약해서 비타민 D 부족이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보충제를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해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뼈는 10년 더 튼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치명적 영향은 면역력 급격한 저하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감기에 유난히 자주 걸리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감기에 한번 걸렸다 하면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비타민 D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뭘로 활동하는지 아세요? 바로 비타민 D예요. 백혈구, NK세포, T세포 이런 면역 세포들이 모두 비타민 D를 연료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환자분이셨던 정아저씨 얘기를 해볼게요. 73세이신데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더라고요. 한 달에 2번씩은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비타민 D 수치가 12밖에 안 됐어요. 정상이 3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원래 야외 활동을 별로 안 하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나가기 싫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매일 아침 30분씩은 산책하시고 비타민 D 보충제도 꼭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라고요. 한 5개월 지나고 저희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비타민 D 수치도 35로 정상이 됐더라고요. 정아저씨가 저에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타민 D의 힘이에요. 면역 세포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으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빨리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면역력이 젊을 때의 절반 정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이 면역력에 좋을까요? 특히 햇볕을 통한 자연스러운 비타민 D 생성이 좋아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얼굴과 팔을 30분 정도 노출시켜서 햇볕을 쬐시면 돼요. 겨울철에는 햇볕이 약하니까 1시간 정도는 쬐셔야 해요. 그리고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최고예요. 계란 노른자, 버섯류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건강한 정보를 더 자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비타민 D 보충에 정말 좋은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바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에요.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하시면 비타민 D 효과가 배가 돼요. 콩나물이나 시금치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도 좋아지고요.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비타민 D를 챙겨 드시면 2~3개월 후에는 확실히 감기 덜 걸리고 기력도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치명적 영향은 치매와 뇌 건강 악화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느끼세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비타민 D 부족이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이에요. 최근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의 절반 수준인 사람은 치매 위험이 54%나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뇌의 크기도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만났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시 76세 박할머니셨는데 자꾸 깜빡하는 게 많아져서 걱정된다고 오셨어요. 평소 식단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밖에 나가는 일이 별로 없고 생선도 잘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D 수치가 10도 안 됐어요. 심한 결핍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비타민 D를 꼭 보충하셔야 해요라고 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라고 했죠. 그리고 비타민 D 보충제도 함께 드시라고요. 1년 정도 지나고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비타민 D 수치가 35까지 올라왔고 더 중요한 건 기억력 검사에서도 점수가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박할머니께서 요즘 머리가 훨씬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면서 깜빡하는 일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비타민 D의 뇌 보호 효과예요. 비타민 D는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에 특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물질이 뇌에 쌓이는 걸 비타민 D가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해서 혈관성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캐나다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비타민 D를 꾸준히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40%나 낮았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치매는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비타민 D를 챙겨 드시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맑은 정신으로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매에 걸리면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비타민 D를 제대로 관리하시면 그런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뇌 건강을 위해서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이런 생선에는 비타민 D와 오메가3가 모두 들어있어서 뇌 건강에 일석이조예요. 네 번째 치명적 영향은 근감소증과 낙상 위험이에요. 여러분, 요즘 계단 오르내리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다고 느끼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들거나 병뚜껑 따기가 어려워졌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해요. 그리고 이 근감소증과 비타민 D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근감소증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병이에요. 70세가 되면 매년 근육의 1에서 2%씩 사라져요.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속도가 2배로 빨라져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9세 조할아버지셨는데 집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셔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다행히 골절은 없었는데 왜 넘어지셨는지 원인을 찾아보니까 다리 근력이 너무 약해져 있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5밖에 안 됐어요. 심각한 결핍 상태였죠. 그분이 선생님 저는 산책도 하는데 왜 이러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산책은 하시지만 대부분 그늘에서 하시고 모자랑 긴 소매 옷으로 온몸을 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햇볕을 직접 쬐셔야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꼭 필요해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라고 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함께 하시라고 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비타민 D 수치가 40까지 올라왔고 더 중요한 건 악력이 30% 이상 좋아지셨더라고요. 조할아버지께서 요즘은 넘어질까봐 걱정하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비타민 D의 근육 보호 효과예요. 비타민 D는 근육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근단백질 합성을 도와줘요. 그리고 근육의 수축력도 높여줘서 힘을 제대로 낼 수 있게 해줘요. 특히 낙상 예방에 중요한 건 뭐냐면 비타민 D가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D를 충분히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 위험이 19% 낮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넘어져도 골절 위험이 훨씬 적어요. 여러분 넘어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죠? 특히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면 1년 내 사망률이 20%까지 높아져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비타민 D를 챙겨 드시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면 90세가 되어도 튼튼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 발가락 들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이런 간단한 것들도 충분해요. 비타민 D와 운동을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5번째 치명적 영향은 우울증과 수면 장애예요. 여러분, 요즘 기분이 자주 우울하고 잠도 잘 안 온다고 느끼세요? 그리고 겨울만 되면 더 우울해진다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비타민 D 부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타민 D를 햇빛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햇볕이 부족하면 우울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돼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 중에 인상 깊었던 분이 계세요. 68세 김 여사님이셨는데 불면증과 우울감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의욕도 없고 모든 게 귀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D 수치가 15였어요. 부족한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우울감과 불면증 개선을 위해서도 비타민 D가 중요하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매일 오전에 30분씩 햇볕을 쬐시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를 자주 드시라고 했죠. 그리고 비타민 D 보충제도 함께 드시라고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밝아지셨더라고요. 잠도 잘 오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좋아질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비타민 D가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비타민 D가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도 조절해줘요.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와요. 특히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해서 겨울에만 우울해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햇볕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 D 결핍 때문이에요. 겨울철에는 햇볕이 약하니까 비타민 D 보충제를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해요. 그리고 아침에 햇볕을 쬐는 게 특히 중요해요. 아침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맞춰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저녁에는 카페인을 피하시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돼요. 특히 오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밤에 잠이 더 잘 와요. 여러분, 우울증과 불면증이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아시죠? 하지만 비타민 D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매일 햇볕을 쬐시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분명히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드릴게요. 이론만 알고 실천을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제가 환자들에게 권했던 가장 효과적이었던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햇볕 쬐기를 생활화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밖에 나가기가 귀찮아져요. 특히 겨울에는 더 그렇죠. 그런데 햇볕을 쬐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비타민 D 보충법이에요. 요즘에는 실내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정말 문제예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세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때 자외선이 강해서 비타민 D가 잘 만들어져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유리창을 통해서는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요. 직접 피부에 햇볕이 닿아야 해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생성이 방해될 수 있으니까. 처음 30분 정도는 차단제 없이 쬐시고 그 다음에 발라주세요. 겨울철에는 햇볕이 약하니까 1시간 정도는 쬐셔야 해요. 추우시면 따뜻한 옷을 입고 얼굴과 손만이라도 노출시켜서 쬐세요. 두 번째 방법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세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들이 있죠. 가장 좋은 건 등푸른 생선이에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이런 것들이 최고예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드시는 게 좋아요. 구이로 해서 드시거나 회로 드셔도 돼요. 그리고 계란 노른자도 좋아요. 하루에 1개씩은 드세요. 버섯류 중에서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이 도움이 돼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특히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비타민 D가 첨가된 두유도 나와요. 세 번째 방법은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활용하세요. 솔직히 음식과 햇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겨울철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보충제가 필요해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에 800단위 정도 드시는 게 권장돼요.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는 비타민 D3 형태로 된 걸 고르세요. D보다 흡수가 더 잘 돼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식사 후에 드시는 게 흡수율이 높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이에요. 자연스러운 방법이 가장 좋아요. 네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하세요. 비타민 D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혈액 검사를 해서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정상 수치는 30에서 100 사이예요. 30 미만이면 부족하고 20 미만이면 심각한 결핍이에요. 만약에 수치가 낮게 나오면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용량을 정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많이 드셔서 수치를 올리고 나중에는 유지 용량으로 줄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해야 해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여러분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매일 햇볕 쬐기. 둘, 등푸른 생선 자주 먹기. 셋, 필요시 보충제 활용. 넷, 정기적인 수치 확인. 이것만 꾸준히 지키셔도 6개월 후면 완전히 다른 몸을 경험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전해드릴 말은 다 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비타민 D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60대시라면 70대에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지금 70대시라면 80대에도 스스로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매일 30분 햇볕 쬐기, 일주일에 생선 3번 먹기, 이것만 지키셔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정말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비타민 D 챙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좋은 정보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실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비타민 D의 힘을 믿고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아주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여행 다니는 모습,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 말이에요.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비타민 D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 치매, 근감소증, 우울증을 모두 예방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